구매 대행 장점이 KC 인증이 대부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는 광고비를 많이 쓰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 걸 왜 사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품 저 상품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서 매출을 내던 분들이 앞으로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분명히.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대행 자동화라는 주제로 유튜브도 하고 효율적인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는 법으로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 김메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사장님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작년 2023년 1월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고 5개월 만에 좀 괜찮게 수익을 보셔서 이제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셨고 또 그 4개월 후 좀 위기가 있으셨다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거의 네네. 1년 동안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아. 있을까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부업을 많이 했었어요. 구매대행으로 이제 작년 초에 시작을 했는데 좀 운이 좋게도 월급하고 비슷하게 수익이 나왔어요. 한 5개월 만에. 그래서 좀 배수혜진을 쳐야겠다. 그때 이제 사업하고 회사를 병행한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몰빵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했어요. 퇴사하고서 그때 중국 구매대행은 가품이 많아서 브랜드 가품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올렸다 하면 매출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런 걸 계속 올렸어요. 매출이 엄청나게 늘다가 그게 순차적으로 마켓에서 제재를 당하고 정지까지 다 당한 거죠. 그때 이제 수익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다 정지 나오고 스마트 스토어 하나 남아서 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었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로켓 크로스도 하고 브랜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커머스 쪽이고 자동 소싱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번 달 말이나 내년 초에 출시될 것 같은데 앱 서비스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하시는 사업 다 해서 매출이 가장 높았던 게 얼마인지 궁금하거든요. 이커머스만 따지면 한 6천에서 7천 정도? 지금은 쇼핑몰 운영을 잠깐 지인분한테 맡겨놨어요. 앱 서비스 만드는 것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 런칭하고 그거 열심히 마케팅하면 또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브랜드라고 하시면 또 어떤 사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뭐 강의나 이런 데서 가르칠 때 네. 미니멀 브랜드로 넘어가시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브랜딩을 입히면은 사실 물건 파는 게 훨씬 쉬워지고 자기 거를 만들어야지 경쟁력이 있다라고 다 가르쳐 드리는데 되게 쉽게 브랜딩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로고를 바꾸고 뭐 택을 바꾸고 이런 것들로 조금 이제 실험을 해 나가려고 해요. 추후에 하실 그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운세 서비스인데 사주 앱 같은 거 많잖아요. 뭐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구매 대행 쇼핑몰 이런 것들은 멈춰 있는 단계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순위에서 내려가지 않게 키워드 관리하고 마케팅은 계속 하고 있고 광고도 네.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새로 상품을 소싱해서 기획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그럼 이커머스 관련해서만 6천, 7천이라고 매출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진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구매 대행하고 로켓크로스가 마진율이 좀 다른데 네. 구매 대행은 28%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음. 로켓크로스는 한 20% 초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되게 다양한 부업들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블로그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온라인 위탁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걸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번 게 없었어요. 큰 시장으로 가서 해야지 이게 돈이 되겠구나 라고 느끼고 이커머스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다가 구매 대행이 생각보다 마진율도 괜찮고 일단 재고가 안 쌓인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사입했다가 망해본 경험도 몇 번 있어가지고 아직도 집에 물건이 막 몇백 개씩 쌓여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구매 대행이 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온라인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일단은 오프라인 사업을 할 자본금이 없었던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오프라인 사업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 얽매이는 거 좀 싫어하고 막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여행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찾다 보니까 온라인 사업 쪽만 하는 것 같아요. 방식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구매 대행에서도 사실 중국 쪽은 이제 반자동 방식이 있고 수동 방식이 있고 반자동일 때는 제가 품을 엄청 많이 들여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하면서 너무 깨달았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기계적으로 돌려가지고 수집을 하고 업무도 단순 반복 업무니까 그냥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고 근데 수동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 장점이 KC 인증이 대부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가전이나 전자기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했어요. 단가도 너무 싸게 팔지 않고
말고 어느 정도 적정 마진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께 프리미엄이다 라는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 상품들을 소싱해서 팔았습니다. 뭐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소싱을 할 때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상품들을 소싱하게 되는데 어떤 상품 자체의 소구력보다는 저는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에다가 그거를 다 설득해낼 수 있는 걸 많이 녹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제 상품 보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집에서 찍거나 사무실에서 찍거나 직접 촬영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입 쪽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넓긴 한데 쿠팡에서 로켓크로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작은 상품들, 가벼운 상품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파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저는 이제 디자인에서 조금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이 비슷비슷할 거라면은 미니멀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식마다 소싱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에 조금 더 힘을 주시는 게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광고비를 많이 쓰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에 광고비 돌려가지고 파는 거는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너 걸 왜 사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봤을 때 저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작년에 그냥 배운 대로 계속 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마켓 다 정지되고 이럴 때부터 좀 혼자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지? 즐겨찾기 하고 맨날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그거를 맨날 주구장창 보고 있다 보니까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구매대행에서는 이런 걸 소싱해가지고 효자 상품으로 만드는구나.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광고 돌리는 것도 다시 또 다 배우고 그리고 제가 좀 발전하기 시작한 건 결국에 마케팅을 적용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사실 온라인 셀러분들 중에서 마케팅을 잘하는 분이 잘 없거든요. 마케팅을 조금 잘한다 싶으면 사실 거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일단 초보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운 거를 잘 수행을 하되 본인만의 연구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게 뭐 시즌성으로 소싱을 하든 검색량으로 소싱을 하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큰 틀에서 남들이 어떻게 잘 팔아내고 있느냐 그거를 본인만의 시각으로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던 효자 상품의 종류는 너무 많긴 한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두유제족이라고 작년 말인가? 그때부터 이제 홈쇼핑에서 한경이 두유제족이라고 그게 엄청 떴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제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거는 좀 제대로 기획을 해서 올려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상도 이제 찍고 타오바 영상도 쓰고 물론 상세 페이지도 좀 깔끔하게 만들고 해서 구매대행 상품 티가 좀 안 나게 만들었었어요. 광고비도 조금 세게 책정을 해가지고 돌리고 구매대행 두유제족에서는 꽤 오랫동안 1등을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가져왔었어요. 계속 소싱을 하시다가 발견한 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아이템군은 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입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남들 다 볼 수 있는 거 똑같은 거를 소싱해가지고 넣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 저 로켓크로스가 인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로켓크로스가 인기를 얻을 때부터 조금 걱정했던 게 분명히 수수료가 올라가고 부대 비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를 조금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제 정책이 변경되면서 반품 관련된 비용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 상품 저 상품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서 매출을 내던 분들이 앞으로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하라고 이제 콘텐츠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CS에 시간을 되게 많이 쏟았거든요. 그래서 전화 오는 거 다 받고 반품이나 클레임 같은 전화도 다 받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제 맞는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걸 만들었어요. 무조건 이제 전화도 문자로 오게 만들었고 문자로 와도 그걸 이제 템플릿으로 다 쳐낼 수 있게 짜놨더니 주문 처리 프로그램에서 주문 들어오잖아요. 그때 문의도 들어오고 그 문의든 아니면은 CS 폰에 들어온 문의든 거의 한 30분 내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매출이 줄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매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CS를 잘 받아야 되는 상품들은 받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구매대행 수동으로 올린 거나 뭐 사입인데 조금 힘을 준 거나 기본적으로 구매대행을 시스템화를 갖춰놓고 운영을 하는 거는 거의 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발송 처리를 해도 구매자들한테는 발송 준비 중 아니면 뭐 배송 준비 중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발송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국내 택배사로 넘어야지 딱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일이 찾아서 답변해주고 링크 주고 이렇게 하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주문 처리를 하기 전 단계여도 배송 대기 중, 발송 준비 중으로 떠 있더라도 정상 배송 중이다. 이렇게 보내면 거의 두 번째 문의는 안 오더라고요. 큰 문제가 있으시진 않으셨고 거의 없었어요. 다른 또 다른? 네. 사실 이게 다른 구매대행 셀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국가 상관없이 구매대행이란 건
건 내가 잘 아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잘 모르는 상품을 이제 올리고 그거 주문 들어오면 그냥 보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이 상품은 뭐 어떤가, 이거 맞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옛날엔 그걸 다 찾아보고 답변을 다 해줬어요. 해줘도 이 사람이 100% 사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한 20% 정도만 사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면. 그래서 저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문의가 오면 그냥 저는 담당자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보내놔요. 그럼 다시 답변 안 오나요? 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보내요. 담당자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거나 그냥 주문을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물론 이 상품은 팔았을 때 되게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인데 싶으면 찾아봐요. 그러니까 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마진이 이제 적게 남는 상품들도 있잖아요. 뭐 10,000원, 뭐 15,000원 이렇게. 네네. 그런 건 그냥 이렇게 보내고, 만약에 5만 원, 10만 원 이상 남는다 그러면 다 찾아보고 답변해 줍니다.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보고 저희 김메타 사장님과 다음 편에서도 유익한 이야기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